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저희 가슴은 막 하늘로 끌어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지켰고 우리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요했습니다. 정부는 진만 도발을 거듭 강력히 추진합니다. 송송커플 결혼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문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한반도가 심각합니다. 정치권 3자 대면 오랜만에 합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저 화면으로도 쭉 보니까 지금 북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서 어쨌든 그 ICBM은 뭐 세계에서 6번째로 가로 하는데 이현정이님 네. 특히 미사일 모든 종류를 갖고 있는 건 중국과 북한뿐이 됐다면서요? 일단 뭐 포트폴리오를 다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ICBM을 평가할 때는 주로 이제 4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거리가 일단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진입 속도입니다. 사실 재진입할 때 일단 성층권을 갖다가 재진입할 때 그 온도가 7,000도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그 미사일 앞부분에는 7,000도지만 그 내부에는 25도에서 40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두에 500kg 이상, 킬로그램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북한의 ICBM을 평가를 해보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을 일단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직 이제 예를 들어서 탄두의 무게나 그 다음에 정밀 유도 능력이 과연 있는지는 아직까지 이제 의문인데, 어쨌거나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ICBM 있는 국가는 6개 나라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단 보유했다는 것은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위협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위협적인 문제가 되지만 ICBM은 사실은 미국의 본인들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 ICBM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와도 뭐 물론 위협적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뭐 어제 대대적인 중대 발표 형식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한 셈인데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미국에 이런 선물 보따리를 보내주자. 저는 이 말 속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좀 핵과 그 미사일은 뭐 그 미국을 어떤 타겟으로 한 것은 전통적인 북한의 이제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6.25 이후 정전협정의 주체도 미국과 북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근본적으로 체제의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라기보다는 미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한마디 더 했죠. 미국의 독립기념일날 미국 국민들이 아침에 잠을 깨면 큰 선물 보따리가 가 있을 것이다. 캐리로 이제 ICBM이 핵을 탑재해서 본토까지 갈 수 있다 뭐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그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통적인 그 대외 전략의 핵심,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그다음에 체제의 안전 보장을 받는다. 그 수단이 핵이다. 그리고 미사일이다는 어떤 전통적인 전략적 기저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쭉 봤던 화면은 이제 북한의 화면이고, 지금 오늘 오전 말로는 안 되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전에 이 한미연합 시위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사진이 이제 합동참모본부를 통해서 저희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화면 보시죠. 저기 현무 2형 탄도미사일을 오늘 오전에 맞대응 성격으로 발사한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에이테크스라는 지대지 미사일인데 저걸 오늘 오전에 이현정님 다 써서 한 건데, 우리나라가 북한의 저 미사일 이제 도발에 즉각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합동으로 해서 미사일 대응 훈련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오늘 한민국 국방장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만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어떤 이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것을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한미가 함께 오늘 합동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그 G20 회의를 위해서 독일로 출국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처음으로 승인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는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대회에 좀 과시하는 게 될 겁니다. 예. 아마 그동안 이 수차례 올해 들어서만 해도 한 10차례 정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해도 벌써 5차례 이상의 지금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미사일 훈련을 하면서 이게 대응한 적은 처음이란 말이죠. 저렇게 이례적으로 오늘 오전에 영상도 바로 공개를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는 뭔가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맥머스터 지금 안보보좌관을 통해서 모든 군사적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이런 훈련에 대해서 단지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나면서 발걸음이 무겁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후보 시절부터 취임 이후에 줄곧 이제 대화에 무게를 둔 어떤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상당히 괜찮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왔던 핵 동결이 입구이면 핵 폐기는 출구이다. 그러니까 핵 동결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선물 보따리를 내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이니시티브를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대화든 압박이든 우리가 운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익스큐즈를 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제에 이 이제 대화의 밥상을 김정은이 정면으로 이제 발로 걷어차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고 미국을 향해서 바로 미사일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자 말자 그 차는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문이 그간 유지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유지해왔던 대북의 대화의 방점을 찍는 어떤 대북 전략 자체가 북한이 정면으로 걷어찬 형국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화가 난다는 이면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곤혹감도 좀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우리 군의 맞대응도 대단한 것 같아서 그렇네요. 예. 이현정이. 네. 근데 조금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간 게 뭐 즉각적인 무력 시위도 이례적입니다만 북한군 수뇌부를 대량 응징하겠다. 레드라인을 넘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핵무기의 경우에 6차 핵실험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6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핵무기의 소형화를 완성 단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지금 ICBM 평가는 대략 한 하와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서부 정도 갈 수 있는 정도, 한 9,000km 정도를 이제 보고 있지만 ICBM이 올해 안에 미국의 동부까지, 즉 미국 전역을 포함하는 12,000km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핵의 소형화, 즉 그 미사일이 ICBM 탑재할 수 있을 만큼의 소형화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ICBM을 미국 동부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의 발전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레드라인하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는 내년 정도를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 벌써 올해 안에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아, 연내 완성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라면 아마 북한이 이제 9구절쯤 돼서는 아마 이제 6차 핵실험 정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하나의 전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 대통령이 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의 대화라든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 자체가 무력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일단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력 상황까지 염두에 뒀다. 지금 화면에 이제 잠시 보실 텐데 오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서 이제 출국하는 모습인데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출국과는 확실히 표정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 표정이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지지를 얻고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그 나름의 좋은 성과라고 왔는데, 이 ICBM 그 발사 성공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의 그 성과가 좀 희석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북의 태도가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그 대북 그 정책이랄까 대북 태도에 대해서 지지를 했다라고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상대는 결국 미국이라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의 태도 때문에 그 대북 관계에 대해서 현실주의자들, 보수 쪽이라기보다는 현실주의자들은 너무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판이나 우려가 현실화된 거겠죠. 아마 G20 그 회의 때문에 출국은 하지만 여전히 이 대북 관계에 대해서 뭔가 그 문 대통령께서 그 적절한 좀 현실적인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내놔야 한다는 그 무게감, 그 책임감이 저 표정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누란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출국기를 배웅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가 정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해서 큰 위기에 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위기인 것 같다. 그 위기를 대처해 가려면 정부가 빨리 제대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국회 상황이 자꾸 저렇게 돼서 참 발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뭐 사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북 관련 정책들을 조금 수정하는 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그 프레노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방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강원 양면의 압박 전술에 대한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G20이라는 게 이제 다자외교의 대비 무대인데 여기서 이제 아베도 만나게 되고 시진핑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를 좀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으로 좀 풀겠다라는 어떤 플랜A 속에서 이제 독일 다자외교 이제 G20을 준비를 해왔을 텐데 출국 전날 이제 ICBM을 발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가서 중대한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중대한 대화 제의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양해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플랜A의 구도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망가지는 계기가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방금 뭐 원식 대표 누란의 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어떤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경제정책도 있고 우리가 뭐 검찰개혁도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보수정권 10년보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모멘텀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할 수 있느냐 없냐. 그 첫 시금석이 한미 정상회담이었고 이번 독일 G20을 통해서 그걸 좀 더 진전된 형태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거 사실상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시진핑도 설득하고 아베도 설득하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그 다자외교 무대에서 남북 관계에서 대한민국 이니시티브, 문재인 이니시티브를 좀 더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어떤 정교한 계획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게 ICBM 한 번으로 완전히 무력화되는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출국장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준비해왔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플랜 A가 근제에서부터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표정을 통해서 좀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이 방금 전 보도에 보니까 문 대통령이 독일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본인의 이제 메시지를 대폭 수정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문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는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에서 통일 구상을 내놓은 대통령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최근엔 이 인물도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실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 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네, 사실 저 연설이 굉장히 저 이후에는 유명화되고 회자가 되고 그랬었는데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이게 최순실 씨가 손을 댄 거다 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논란의 소재가 됐었잖아요. 저기서 나왔던 게 통일 대박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주 호평을 받았지만 그것이 최순실 씨 작품이 아니냐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또 그 호평을 받게 된 그 연설문인데 저는 뭐 무엇보다도 저 드레스덴 구상이 당시로는 좋은 호평을 받았지만 이후 그 구상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 박근혜 정부의 뭐 무능보다는 북한의 그 뭐 대미 태도, 그러니까 남한을 소외시키는, 남한과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오로지 미국하고만 상대를 하겠다라는 그 대북 그 북한의 그 자세 자체가 남한의 어떤 정부의 말도 지금 먹히지 않는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덴 구상도 그렇게 경색 국면에서 좀 화해 제스처 같은 구상을 내놨지만 전혀 그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약으로서 대북 정책을 내놨던 것은 대화 위주 뭐 이런 그 정책을 내놨었는데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그런 면에서의 독일 G20이 지금 가서 독일 방문을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독일 방문하니까 저 화면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군요. 문 대통령이 어떤 또 대북 관련 메시지를 독일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